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업로드하는 그 주기를 한 3일 주기로 계속 업로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라디오 드라마 이거 준비를 하면서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업로드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그 사이에 반가운 댓글을 청취자님께서 하나 남겨주셨는데, 멀리 가는 향기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사진 찍는 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손자들 셋을 태어나서부터 찍은 사진으로 12년 동안 각자의 일기장으로 사진을 넣어 책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큰 자산이라 생각하는데 녀석들 생각은 어떨런지. 셀카도 자꾸 찍으면 폼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나도 멋지신 것 같아요. 글을 남겨주실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번 이 글은 참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그 커가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정말 그 책을 만든다. 정말 그 손주분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손주분들께서는 아직 어려서 그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만 돼도 제가 멀리 가는 향기님께서 할머니이실지 할아버지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아마도 정말 평생의 보물로 간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젠 그 책이죠. 이제 만들어 주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같이 올려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너무 이쁘게 이 정성이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게 정말 느껴져요. 정말 이 멀리 가는 향기님 글 보면서도 또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참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마도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손주분들은 정말 이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감사해지는 그렇네요. 네, 그럼 저도 그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도 쉼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돼지와 후춧가루. 앨리스는 1, 2분 동안
그 집을 바라보며 서서 이제 뭘 할까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하인 옷을 입은 사람이 숲속에서 뛰어왔다. 앨리스는 하인 옷을 입어서 그를 하인이라고 생각했다. 옷이 아니라 얼굴만 봤다면 그를 물고기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고는 주먹으로 대문을 요란하게 쾅쾅 두들겼다. 둥근 얼굴에 개구리처럼 눈이 부리부리하고 하인 옷을 입은 다른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앨리스는 이들 둘이 온통 곱슬곱슬한 머리칼에 분가루를 뿌렸다는 걸 눈치챘다. 앨리스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숲에서 살며시 나와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물고기처럼 생긴 하인이 옆구리에서 거의 자기만큼이나 큰 편지를 꺼내어 다른 하인에게 건네주면서 엄숙하게 말했다. 공작 부인께 보내신 편지예요. 크로케 경기를 하자고 여왕님께서 드리는 초대장입니다. 개구리 하인도 단어 순서만 조금 바꾸어서 같은 말을 엄숙하게 되풀이했다. 여왕님께 받은 편지예요. 크로케 경기를 하자고 공작 부인께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그러더니 둘은 마주보고 절을 하다가 머리카락이 서로 엉키고 말았다. 앨리스는 이 꼴을 보고 허리가 끊어지게 웃다가 자기 웃음소리를 들킬까봐 겁이 나서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앨리스가 다시 살짝 엿보니 물고기 하인은 간데없고 개구리 하인만 이문 앞 땅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멍청이 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몰래 문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렸다. 문 두드려봐야 소용없어. 하인이 말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우선 내가 너처럼 문 밖에 있고, 둘째로 집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도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고 보니 집 안에서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끊임없이 아우성치는 소리, 재채기 소리, 가끔 접시나 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그럼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앨리스가 물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겠지. 하인은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있다면 말이야. 가령 내가 안에서 노크하면 내가 너를 내보내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하는 내내 하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눈이 너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묻는 말에는 대답하겠지. 앨리스가 하인에게 큰 소리로 다시 물어보았다. 어떻게 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난 여기에 앉아 있을 거야. 내일까지. 하인이 대답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하인의 머리 바로 위로 큰 접시가 날아왔다. 접시는 하인의 코를 스쳐 지나가 그의 뒤에 있는 나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어쩌면 모레까지. 개구리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까와 똑같은 어조로 계속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들어가죠? 앨리스가 다시 더 큰 소리로 물었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첫 번째 문제겠지. 하인이 말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앨리스는 그런 말을 듣는 게 달갑지 않았다. 정말 끔찍해. 모든 동물들이 말하는 방식 말이야. 이러다가는 미쳐버리고 말겠어. 앨리스가 혼자 종알거렸다. 하인은 지금 이 말만 조금 바꿔 아까 한 말을 반복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듯 했다.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당번이든 비번이든 밤낮 며칠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앨리스가 물었다. 그야 네 마음대로 해. 하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이 하인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어. 완전히 바보야. 앨리스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온통 커다란 부엌으로 이어졌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온통 연기가 자욱했다. 한가운데 있는 다리가 셋 달린 의자에 공작 부인이 앉아서 아기를 어르고 있었다. 요리사는 화덕 위로 허리를 숙이고 수프가 가득 든 듯한 큰 솥을 젓고 있었다. 저 수프에 후추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앨리스는 재채기가 나서 겨우 종알거렸다. 방 안 공기에서는 확실히 후추 냄새가 독하게 났다. 공작 부인도 자주 재채기를 해댔고 아기도 쉴 새 없이 재채기하다가 크게 울다가 했다. 부엌에선 요리사와 화덕 위에 누워 귀에 걸리도록 입을 크게 벌린 채 웃고 있는 고양이 단 둘만이 재채기를 하지 않았다. 저 고양이가 왜 저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앨리스는 자기가 먼저 공작 부인에게 말을 걸어도 괜찮은지 걱정하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채셔 고양이니까. 그게 이유야, 이 돼지야. 공작 부인이 돼지라는 마지막 단어를 갑자기 너무 난폭하게 말해서 앨리스는 기겁을 했다. 하지만 곧 자기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기에게 말한 것임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재차 물었다. 채셔 고양이가 항상 웃는지 몰랐어요. 실은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고양이는 다 잘 웃을 수 있어. 되게 잘 웃지. 공작 부인이 말했다. 고양이가 그런 줄 몰랐어요. 앨리스는 공작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게 기뻐서 공손하게 말했다. 넌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정말 그래. 공작 부인이 말했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이 말투에 기분이 나빠져서 화제를 바꾸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하자 요리사가 큰 솥을 화덕에서 내려놓더니 곧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서 공작 부인과 아기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직갱이 따위가 날아왔다. 다음에는 냄비와 큰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가 잇따라 날아왔다. 공작 부인은 그런 것들에 맞아도 태연하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이미 아까부터 악을 쓰며 울어서 접시에 맞아 다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 제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보세요. 앨리스가 공포에 질려 펄쩍 뛰며 외쳤다. 아, 예쁜 코가 다치겠어요. 아주 큰 냄비가 날아와 아기 코를 벨듯이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돌 텐데. 공작 부인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좋을 게 없어요. 밤낮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니까요. 앨리스는 자기 지식을 자랑할 기회가 생긴 게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도끼라니, 그럼 이의 목을 쳐버려. 공작 부인이 말했다. 앨리스는 걱정스럽게 요리사를 힐끗 바라보며 그 지시를 따를지 살폈다. 하지만 요리사는 스프를 젓느라 분주하게 공작 부인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이야기했다. 24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12시간이었나요? 저는 날 귀찮게 하지 마. 난 숫자라면 딱 7색이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러고는 자장가 비슷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다. 공작 부인은 노래가 한 소절 끝날 때마다 아기를 거칠게 마구 흔들었다. 어린 아기에게는 거칠게 말하고 재채기를 하면 때려줘야 해. 아기는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재채기를 하지. 그게 어른을 괴롭히는 줄 아니까. 공작 부인은 이 노래 2절을 부르면서 아기를 위아래로 몹시 흔들었다. 가엾은 아기가 어찌나 울어대는지 앨리스는 가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아기에게 엄하게 말하고 재채기를 하면 때려주지. 아기는 자기가 내킬 때면 후추를 아주 잘 먹을 테니까. 자, 원한다면 아기 좀 안아보렴. 공작 부인이 앨리스에게 아기를 던지며 말했다. 난 여왕님과 그렇게 경기하러 갈 채비를 해야지. 공작 부인이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나가는 공작 부인 뒤로 요리사가 프라이팬을 던졌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아기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팔다리를 사방으로 버둥거려서 앨리스는 가까스로 붙잡았다. 꼭 불가사리같이 생겼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앨리스가 앉자 가엾은 아기가 증기기관처럼 콧김을 내뿜으며 몸을 반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바람에 처음 얼마 동안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앨리스는 앉는 요령, 매듭을 묶듯이 아기를 살짝 비틀고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오른쪽 귀와 왼쪽 발을 꽉 잡는 것이다 를 깨닫자마자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이 아기를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죽이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앨리스는 마지막 말을 크게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자 아기가 화답하듯 돼지처럼 꿀꿀거렸다. 이 무렵 재채기가 멈춰 있었다. 그렇게 꿀꿀거리지 마. 그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앨리스가 말했다. 아기가
다시 꿀꿀거렸고 앨리스는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아기 얼굴을 아주 걱정스러운 눈길로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아기의 코는 심하게 위로 올라가서 진짜 코라기보다는 돼지 주둥이 같았다. 또 눈은 아기 눈이라기에 너무나 작아져 있었다. 앨리스는 아기의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 울어서 그런가 봐. 앨리스는 이런 생각에 아기가 울었는지 보려고 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니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얘야, 내가 돼지가 되면 난 돌봐주지 않을 거야. 알았지? 앨리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자 가엾은 아기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니, 꿀꿀거리기 시작했다. 우는지 꿀꿀거리는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둘은 잠시 잠자코 갔다. 이 아기를 집에 데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앨리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였다. 아기가 다시 너무나 요란하게 꿀꿀거려서 앨리스는 기겁을 하고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어떤 착각의 여지도 없었다. 더도 덜도 아니고 틀림없이 돼지였다. 앨리스는 돼지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아주 바보 같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새끼 돼지를 땅에 내려놓았다. 돼지가 아장아장 숲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앨리스는 겨우 마음을 놓았다.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자라면 끔찍하게 못생긴 애가 됐을 거야. 하지만 돼지라면 꽤 잘생긴 돼지가 되겠지. 앨리스는 자기가 아는 애들 중에 돼지라면 괜찮을 애들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그 애들을 바꿀 방법만 있다면. 그때 앨리스는 몇 미터 앞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채셔 고양이를 보고 조금 놀랐다. 고양이는 앨리스를 보더니 그저 씩 웃었다. 성미가 온순해 보였지만 발톱도 매우 길고 이도 무지 많아서 정중하게 대해야겠다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채셔 고양이님, 앨리스는 그 고양이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걸 좋아할지 몰라서 소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아까보다 더 크게 해벌쭉 웃을 뿐이었다. 그래,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이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말 좀 해줄래요? 그거야 전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고양이가 말했다. 어디로 가도 그다지 상관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어. 고양이가 말했다. 어디든 도착만 한다면요. 앨리스가 덧붙였다. 아, 계속 걷다 보면 틀림없이 어디든 도착하게 되겠지? 고양이가 말했다. 앨리스는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물었다. 이 근처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저쪽에는 모자 장수가 살지. 고양이가 오른발을 흔들며 말했다. 저쪽에는 3월 토끼가 살지. 이번에는 왼발을 흔들며 말했다. 어느 쪽이나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둘 다 미쳤으니까. 하지만 미친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고 싶지 않은데요. 앨리스가 말했다. 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우리는 모두 미쳤으니까. 나도 미쳤어. 너도 미쳤고. 고양이가 말했다. 내가 미친 줄 어떻게 알아요? 앨리스가 물었다. 틀림없이 미쳤지.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곳에 올 리가 없지. 앨리스는 그것이 전혀 미쳤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계속했다. 그러면 당신이 미친 건 어떻게 알죠? 우선 걔는 미치지 않았어. 그건 너도 인정하지? 고양이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럼 걔가 화날 때는 짖고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 흔드는 거 알지? 그런데 나는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거든? 그러니까 난 미친 거지 뭐. 고양이가 말을 이었다. 저는 그걸 으르렁거린다기보다 가르랑거린다고 하는데요. 앨리스가 말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너도 오늘 여왕과 크로켓 경기 하니? 고양이가 물었다. 가고 싶지만 아직 초대받지 못했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거기서 보자.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앨리스는 이상한 일들에 아주 익숙해진 터라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있는 곳을 계속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됐어? 묻는다는 걸 깜빡했네. 고양이가 말했다. 그 아이는 돼지가 됐어요. 앨리스는 고양이가 그런 식으로 돌아온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듯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또 나타날란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잠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뒤에 3월 토끼가 산다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종알거렸다. 모자 장수라면 전에도 본 일이 있어. 3월 토끼가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지금이 5월이니까 그렇게 미치진 않았을 거라고. 어쨌든 3월보다야 덜 미쳤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위를 쳐다보니 고양이가 다시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돼지라고 했니? 무화과라고 했니? 고양이가 물었다. 돼지라고 했어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제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말아주세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알았어. 고양이가 말했다. 이번에는 아주 서서히 꼬리 끝부터 사라지더니 웃는 입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고양이의 몸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웃는 입만은 남아 있었다. 저런 웃지 않는 고양이는 여러 번 봤지만 고양이는 안 보이고 웃음만 보이다니 이런 이상한 일은 처음이야. 얼마 가지 않아서 앨리스는 3월 토끼의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앨리스는 그 집이 틀림없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굴뚝이 토끼 귀 모양이고 지붕은 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집이 워낙 커서 앨리스는 왼손에 쥔 버섯을 좀 더 뜯어먹고 60cm 정도로 커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집에 다가갈 마음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겁에 질린 채 집 가까이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토끼가 정말 미쳐서 날뛰면 어쩌지?
차라리 모자 장수에게 갈 걸 그랬나? 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라디오 드라마 그 준비를 하면서도 애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멀리 가는 향기님의 그 댓글도 그렇고 보면서 사실 잘 이 지금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이런 말하는 그대로 아기는 되는 것 같아요. 아기가 갑자기 이젠 돼지가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되게 굉장히 좋은 어른이 꼭 돼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 생각이 맞는지 해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그 돼지가 된 아기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뭐 다들 느끼는 바는 조금씩 다르겠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